치상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당해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형집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불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따지니까 저를 또 가짜 체포영장으로 2번 체포했습니다. 참 이 통영이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체포영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포영장이 6년 동안 유효합니다. 6년. 6년 아마 살인사건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치상을 제가 저희 집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치상죄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범죄 사실에 보면 뭐 이렇게 해갖고 4사람을 치상을 저질렀다. 그리고 뭐 2대의 차에 손괴 뭐 300 몇십만 원, 100 몇십만 원 이런 손괴를 저질렀다. 이렇게 죄가 그 범죄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저희가 뭐 노을전망대라는 곳에서 여기 통영시에 있는 노을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갓길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실제로 갓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가 정차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정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 공판 중에 뭐 저희 차 앞으로 어떤 차가 와서 정차했다고 하는데 증거 기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재판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증거 재판주의 아니에요. 그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거 아닙니까? 통영지청에서 첨부한 영상에 보면 갓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앞지르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23년 6월 23일, 27일 날 조사받을 때 거기 계장이랑 과장이 앞지르기 구부러진 길에서 앞지르기를 아반떼 차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그 사고 직후에 이렇게 저희가 몰라서 돈을 지불했지만 아무튼 욕도 하고 산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통영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 통영경찰서를 경험했어요. 조서도 조작합니다. 그리고 죄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폭행도 합니다. 그래서 통영경찰서에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로 이렇게 고소를 해서 조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경찰관 2사람이 와서 그 제가 금방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는 중에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손목을 비틀어서 조서를 뺏어가서 나중에 그 영상 녹화 원본도 통영경찰서에서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증거 인멸했습니다. 상해 장면이 있는데 그 원본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그냥 무혐의 뭐 이렇게 해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통영경찰서가 참 가피를 뒤집는 폭행도 하고 여기 경찰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고 그런 원성을 많이 듣고 통영경찰서에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잘 모르니까 또 저희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영사 따지지 않기로 해서 지급을 했어요. 거기 아반떼 차량 차주와 운전자였는데 어떤 여자가, 그 여자 이름도 몰랐고, 그 두 사람이 저희 집사람과 저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작성을 해서 여기 이제 앞으로 민영사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 장 두고 돈을 갖다 일부는 송금해주고 일부는 현금을 그 여자에게, 또 다른 여자에게 돈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앞에 있었던 다른 차량 교통사고 치상 사건으로 저희 집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진단서를 치상 사건이니까 상해 진단서가 있어야죠. 그 진단서에 보면 상해 진단서 또 교통사고라는 코드명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전문의의가 교통사고 상해로 인정해서 발부한 진단서인 것입니다. 상해 진단서인 것입니다. 상해를 당했다고 죄명에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진단서는 상해 진단서가 아니고 질병 진단서였어요. 2주짜리 염자. 그것도 한의원에서 발행받은 치과 의사에게 발행받은 그런 거였고 원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1년 지나서, 거의 1년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진단서를 볼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볼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상해 사건이 아닌데 상해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통영경찰서에 내용 증명도 보내고 가서 이렇게 관련자들도 만나고 따졌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따지니까 어느 날 제가 없을 때 저희 아내를 납치하듯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 체포영장으로 저희 아내를 체포해 갔어요. 근데 저는 이 체포영장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지청 이거 신청했고 통영지원에서 발급했어요. 어떻게 교통사고 상해 진단서도 없는데 치상 사건으로 이런 진단서, 이런 그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기가 막힌 게 요것은 통영 경찰서에서 제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진술 조서예요. 저희 아내에게 치상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통영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작해서 저 모르게 진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통영지청에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여러 번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서신을 보내고 그러니까 무고다 그래갖고 이 사기꾼들과 함께, 사기꾼들은 대구 서부지청에다가 또 무고 공판을 걸었어요. 그거 받아줘서 지금 공판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보험 사기꾼들을 돕는 너희들은 나는 이 나라의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바란다. 왜 내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는지, 그래서 왜 내 아내의 피해자로 나를 집어넣었는지 해명하기 바란다. 통영지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통영지청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7월 13일 날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서류가 7월 13일 날 우편으로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저희 아내를 치상죄로 공소해 놓고 저희 아내를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7월 13일 날 10시까지 오라고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요. 이거를 받은 날짜가 7월 13일 오전입니다. 그때 한 9시 10시경에 받았어요. 제가 이걸 9시 10시경에 부산에서 이걸 받아서 어떻게 여기 옵니까?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해서 이런 걸로 보내서 저희 집사람이나 제가 이렇게 오기 싫어서 안 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출석 요구서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날짜에 맞춰서 가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런 7월 13일 날 저를 체포하러 왔어요. 요 비슷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명예 무고를 했다 이거죠. 통영경찰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무고라는 거죠. 무고,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수갑을 갖고 와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치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상이 아니라고 말한 게 두 번 가짜 체포영장으로 체포당할 일입니까? 만약에 체포당할 일이라면 당당히 진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야지. 이거는 저희 집사람 치상 사건에 관련해서 저를 이렇게 체포하러 왔어요. 제가 무고라는 거죠. 통영경찰서에서 위변조된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치상죄를 뒤집어 씌웠고 저에게 범인 도피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저를 체포할 수 있다. 또 저에게 공개 수배를 하겠다 이렇게 겁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찰청에 계속 조사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보여드린 7월 13일 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그거 받은 날짜가 7월 13일이에요. 오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거제경찰서에서 이 체포영장을 들고 저를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저를 잡아갔습니다. 그 거제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체포영장이 가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밑에 있는 게 그날 7월 13일 날 가지고 온 가짜 체포영장이에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가렸습니다. 요거는 10월 달에 23년 10월 달에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등초본입니다. 여기 보면 요 글씨체랑 요 글씨체가 다릅니다. 요 글씨체랑 요 글씨체. 그게 뭐냐면 가짜 체포영장을 갖고 와서 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멋대로 하는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 이 가짜 체포영장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이거 원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체포영장에 대한민국 법원 표시도 없고 이 위에 무궁화 표시도 없고 천공 표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검사한테 전화 좀 하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를 당했는데 거제경찰서에 가니까 제가 사건 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사건 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렵게 사건 번호를 알아냈어요. 1시간 반 따지다가 사건 번호를 왜 안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체포영장으로 겁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겁박을 해서 통하면 모든 거를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치상죄를 뒤집어 씌운 거. 그리고 또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 거기에 연관되는 보험 사기.
경찰이 주도해서 보험 사기를 쳤던 거, 허위의 휴대폰 영상을 22년 12월 26일부터 28일 날 사용해서 치상죄를 씌우려고 했던 거, 예, 이런 것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경찰서에서 나중에 위변조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낸다고 했어요.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수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을 감춰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수의 감정 의뢰서는 5월 8일 날 발부됐습니다. 23년 5월 8일. 근데 제가 23년 6월 2일 날 통영경찰서에서 교통과에서 확인을 했어요. 23년 6월 2일까지 그 위변조된 영상을 국가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변조된 영상을 감춰놓고 국가수에 제출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엉터리 그 치상죄를 씌워서 국민을 아내도 체포하고 남편도 여러 번 체포하고 1년 2년을 끌면서 이렇게 공소를 제기해서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